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9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먼저 보실까요? 엔비디아 차트고요. 월요일에 지난주 여기 이 패러렐 채널에 상한선을 돌파했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걸쳐 있는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됐다가 월요일에 다시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을 벗어났죠. 벗어난 다음에 월요일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화요일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목요일에 더 크게 빠졌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을 벗어나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깨졌습니다. 여기 컨펌이 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브레이킹이 컨펌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대세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꺾여서 옆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시작한 게 9월 달에 다시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치고 올라갔었는데 다시 밀려서 내려와서 이 트렌드 라인 여기 올라간 그 지점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게 이 지금 183.30이죠. 얘가 183.30이 빠지면 여기가 깨져서 컨펌이 되면 일단은 4월부터 시작됐던 이 전체적인 상승세가 일단은 꺾였다고 보는 게 맞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게 완전 하락으로 된다고 컨펌이 되는 거는 이 지점 7월 22일에 저점인 167.03마저 깨진다면 하락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보셔야 되는데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내려올지 올라갈지를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게 깨졌다면 하락으로 전환했구나라고 했었을 텐데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간 상황 그리고 여기서도 여의치 않았죠. 그리고 다시 힘내서 상승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밑으로 떨어져서 이 지점 그래서 164.58 이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하락 전환이냐 안 전환이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일단 이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빨간색 그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트렌드를 보여주는 기준선이죠. 기준선 각도를 일단은 꺾어져서 내려왔지만 아직 여기도 뚫지 못했고 뭐 여기도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린다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아닙니다. 니들이 기니까 여기도 꺾어져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선이 될 수 있지만 금요일은 거의 이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영향상.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것 중에서 이 정도 차이가 있으면 이 근처에서의 힘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상승을 하는 분위기가. 그래서 더 떨어져서 이 밑에까지 164.58까지 내려와서 이게 깨지면 하락 전환이 컨펌이 되는 거고,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만 해도 이게 깨지는 줄 알았죠. 여기에서. 9월 5일에. 그렇죠. 그런데도 다시 반등을 한 게 이 지지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지선이 여기서 닿고 여기서 닿았으니까 여기서도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만약에 얘까지 무너지면 진짜 하락세로 내려간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 하락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하락 전환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폐가 있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뭐 내려올 때도 내려왔다가 다시 V자 반등하듯이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상승한 건 웬만하면 가파르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아직 하락 전환이라고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조금 더 커졌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을 일단 놔둘게요. 뭐 공부하실 때 필요하시도록. 그리고 이 밑에 올라가는 기준선도 뭐 이 밑에서 올라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대로 놔두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 영역의 어떤 상한선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놔두고, 뭐 특별히 지워야 될 것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 트렌드 라인들은 요 메인 트렌드 라인 하나만 남기고 얘는 지워도 될 것 같죠? 일단 지울 건 지우고. 그리고 저기 밑에서 올라왔었던 기준선, 그 기준선에서 지금 금요일 날 지지를 받은 상황이니까 얘도 놔두고 뭐 특별히 지울 건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 포인트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왔고, 얘는 얘대로 여기서 또 저항선으로 지지선으로 이렇게 와서 이 두 개가 되게 붙어 있으면 보통 하나만 선택을 하는데 이 두 개도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도 놔둬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까지 맞았던 거라. 지금 목요일에 내려올 때는 완전 생무시를 당했지만, 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누구죠? 191.05죠. 191.05에서 목요일 날 내려올 때 어떻게 됐나 볼까요? 191.05. 여기서 한번 이렇게 튕겨 올라갔죠.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한번. 그죠? 그리고 오히려 저항선으로 이렇게 쓰이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항선을 쓰이고, 이런 190.05, 그 일봉으로 보면 완전히 무시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한번 이런 식으로 항상 쉬었다 갑니다. 어떤 식의 지지 저항선이든 한 번은 쉬었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다 의미가 있다 라는 말씀 뭐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생무시당하고 내려오는 것 같지만 한 번은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와서 더 밑에까지 치고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라고 물으시면, 지금 이 분위기, 물론 올라갈 때도 이 분위기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일단 여기서 도지 맞고 내려왔다가 도지 하나 더 맞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완전히 쭉 치고 올라갔다가 망치 도지라고 하죠. 밑에가 길고 위가 올라간 거. 이렇게 되면 일단은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15분분 보시면 여기에서 갭 하락했죠. 오프닝에서. 지금 이 차트는 정규장만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갭 하락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프리폴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뭐 친한 지인이 저한테 메시지를 이 시점에 주셨는데, 프리폴처럼 보이지만 극적으로 11시 되면서 바로 반등을 했죠. 제가 뭐 그때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는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차트만 보는 거니까, 여기서 급반전이 되면서 바로 캐치업 뭐 반나절도 아니죠. 9시 반에 시작해서 2시간, 1시간 반 떨어졌다가 다시 1시간 반 만에 올라갔죠. 그리고 오히려 오프닝을 넘어서서 전일 종가를 넘어선 그런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된 거니까, 뭐 여기서 일단은 반등을 했다고 봐야 되고, 이 반등세가 계속 그 월요일까지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했고, 일시적이로나마. 근데 이 반등이라는 게 여기서 보신 것처럼 다시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간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패러렐 채널이 깨지면서 컨펌이 된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 이 패러렐 채널의 기준선이 되었던, 이 패러렐 채널의 기준선이 되었던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생겨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비슷한 데서 생긴다고 해도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7.29포인트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뭐 이제 다른 지지선들도 있지만 중요해 보이는 지지선은 뭐 얘밖에 없는 것 같죠? 그죠? 164.58. 그래서 164.58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뭐 왜 중요한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포인트가 깨지냐 안 깨지냐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얘를 깨야 되고, 그죠? 얘를 깨야 되고, 얘를 깨야 되고, 그때서야 우리는 하락 전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이 패러렐 채널의 상승세가 계속되는 거고, 얘를 지지받고 올라가면 이 전체적인 상승세가 다시 재현된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라인 하나 더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도 뭐 그려줄 수 있지만 그거는 굳이 그려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지지선을 그려줄 수는 있겠죠. 그때 달라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일단은 이렇게 하락을 보였지만 금요일에 일단 그 급한 불은 껐고 계속 이어질지를 봐야겠지만 다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 영역, 그래서 이 빨간색이랑 어디죠? 191.05 이 레벨 정도에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확률이 좀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네요. 애플. 애플은 앞서 본 엔비디아보다 선방했죠. 양봉도 만들었고 오늘 보여드릴 종목 중에서 종목들 7종목인데 크게 떨어진 놈과 버틴 놈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엔비디아는 떨어진 놈 그룹, 애플은 버틴 놈 그룹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훅 빠질 때 애플은 살아남았죠. 뭐 애플이 AI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죠. 아직 그거에 관련된 뭐 자체 AI라고 하는 것도 딱히 없고 시리도 다른 데서 다른 기술을 접목해서 뭐 그렇게 계약해서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AI 종목이 확 빠질 때 안 빠지고 AI 종목들이 오를 때 같이 조금 오르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버텼고 뭐 또 한 가지 애플 실적이 좋으니까 딱히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기보다는 이번 그 아이폰이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어서 아이폰 17 시리즈가 잘 팔리고 있어서 그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굳이 애플을 팔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월요일에도 빠졌고 화요일에도 버티고 해서 이런 정도가 되면 뭐 여기에서 이런 식의 레벨을 그려줘야 그려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여기를 놓거나 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이렇게 놓는데 뭐 여기를 놓기도 참 애매한 뭐 어떤 놈을 놔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반등을 한 포인트라서 여기를 레벨로 놓고 추후에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여기도 뭐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 월화가 조금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용을 하려면 그래서 이 레벨에서 이 안쪽에서 지금 장이 벌어질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볼라틸리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최근에 그 미국 주식시장이 이 정도는 쉽게 깨지고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뭐 여기 정도에서 이 조금 넓게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정도로밖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좁아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데일리 볼라틸리티도 워낙 작았어서 물론 이제 이런 데에 비하면 큽니다만 뭐 다른 이렇게 훅훅 올라간 놈들에 비하면 작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서 지지받을 거야 라고 신뢰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움직이겠구나 정도 뭐 크게 이 안쪽에서 움직이겠구나 정도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런 정도로 애플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꺾였고 그게 여기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중요한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특이하게 이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패럴 채널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아래쪽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래쪽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래쪽 여기만 안 내려오면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는 걸로 봐야 되죠. 뭐 보시다시피 상한선 맞고 거의 옆으로 움직이다가 하한선 때리고 다시 올라가서 상한선 맞고 다시 옆으로 움직이다가 하한선 만나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를 만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는 거죠. 거의 8월부터니까 거의 3개월, 4개월까지도 갈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이 애플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가파른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이 레인지 안쪽 하지만 얘를 만나면 또 분위기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살짝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서 만나면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애플은 계속 홀딩을 하시는 게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애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마이크로소프트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보시다시피 빠진 놈 그룹에 해당되는 그리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훅 빠졌는데 월요일에 음봉은 만들었지만 그래도 조금 반등하나 싶다가 AI 관련주들 화요일에 떨어졌을 때 같이 떨어지고 물론 얘가 메인이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졌으니까 다른 놈이 빠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니까 다른 AI 종목들도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인 빠지는 주에 영향 받았죠. 그래서 화요일 빠지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도지를 만들면서 뻗쳤습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뭐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492.37에 아직 닿지는 않았지만 되게 위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승세가 꺾여서 이제 떨어지나 했는데 여기서 극적 반전을 해서 다시 올려서 전고점 근처까지 가긴 했지만 그때부터 훅 빠지면서 492.37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뭐 당연히 얘가 깨지면 얘는 완전 하락 전환이라고 컨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주식이 오늘도 뭐 몇 개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이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이 트렌드 라인이에요. 이걸로 그린 거 아니에요. 이걸로 그렸는데 여기서 반전을 해서 다시 그래도 상승세가 유지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지난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깨졌고 월요일 깨졌고 화요일에 컨펌이 됐죠. 요 트렌드 라인이 뭐 색깔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이 트렌드 라인이 걸쳐 있는 것까지 돼도 걸쳐만 있어도 깨졌다고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걸쳐 있지 않고 깨지면 컨펌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 그 브레이킹이 컨펌이 돼서 빠지는 거라 이거는 거의 완벽한 하락 전환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보루가 누구다? 492.37이었다. 그렇지만 얘가 깨지면 이건 진짜 하락이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그레시브하게 그러니까는 좀 공격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게 깨졌을 때 여기 화요일 날 팔았어야 돼요. 근데 화요일 팔기 애매하죠. 왜? 얘가 남았으니까. 그래서 좀 공격적이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팔려고 했다면 이게 깨지고 컨펌이 되는 순간에 팝니다. 근데 아직 깨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이 492.37 라인을 좀 주시하시고 홀딩 하셨다면 여기서는 파는 게 맞고요. 뭐 파는 게 맞을 때 나는 더 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거는 본인 성향이고 본인 판단이고, 하지만 이것만 보시면은 하락 전환을 했으니까 여기가 깨졌으면 일단은 더 빠지겠죠. 뭐 그 다음에 빠져서 여기서 반전할 때 사는 게 좀 더 리즈너블 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 라인을 잘 주시하시면서 보셨다가 뭐 추가 매입을 하더라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in danger다. forward 하락 전환하는, 하락 전환 위험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온 것도 하락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 할 수 없지만 다시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이 기준선 깨지면 이제 빠지는 거 확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미 이 트렌드 라인 중요한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 브레이킹이 됐다. 그래서 이미 하락 전환이야 라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네요. 자, 알파벳. 네, 알파벳. 버틴 놈 그룹이죠. 뭐 복잡해. 되게 복잡해요.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뭐 얘 일단 지우고, 이 패럴 텐널은 뭐 여전히 존재하고, 얘도 쓸모 없어 보이죠? 지우고. 그리고 뭐 이 내려올 때 봐야 되는 선들이 너무 복잡하게 있어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빨간색 선이 일단 지워보죠. 일단 지워보고, 올라가는 것도 너무 복잡해 보이는 것들 다 지워볼게요. 얘도 이렇게 연결하는 선인데, 얘는 왜 이렇게, 좀 전에 지웠었던 빨간색도 이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라서 했는데,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 지금 너무 복잡하게 많죠. 그러니까 큰 놈들만 놔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 이런 데에서 잘 맞아 떨어졌었던 애기 때문에 놔두긴 했는데, 일단 메인은 이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죠. 이 트렌드 라인. 얘 놔두고,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라서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데, 그러면 내려올 때 남겨둬야 되는데, 얘도 남겨두고, 얘도 남겨두고, 버릴 놈이 없네요. 얘는 좀 버릴게요. 얘는 여기서 뭐 작용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저항선을 잡고, 얘도 되게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서 놔두는 건데,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이거 판단의 기준이 잘 안 되죠. 물론 이렇게 이중 지지를 받으면, 중요한 트렌드 라인에 이중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는 반드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용하고, 요 빨간 것도 이용을 하고 그러려고 놔둔 건데 지우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지울게요. 얘 지웁시다. 얘는 지웁시다. 이거 4개는 못 지울 것 같아요. 다 중요한 애들이에요. 이거 색깔로 구분하고 싶은데, 이거 색깔로 구분하면 더 정신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 레벨 중요하다. 여기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레인지 만들었었던 거죠. 옛날이라고 뭐 그래봤자 2달 전, 그리고 끝난 게 뭐 1달 전도 안 됐죠. 지금 1달 전 됐나? 안 됐죠. 이 레벨인데 이것도 중요하니까 일단 놔두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이것도 지울게요. 그리고 얘도 지금 여기서 뭐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얘보다는 이제 얘죠. 얘. 그리고 얘도 지우는 게 낫겠죠? 얘가 있으니까. 그렇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 눈엔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 눈엔 정리가 됐다고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따라서 올라가는 애라서 얘하고 얘도 중요하고, 그게 특이하게도 이 빨간색 연결한 라인이랑 패러렐을 이루고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자, 여기에서 이 옆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하나 더 그려준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구나. 그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위에 저 새로 지난주에 만들어졌던 고점, 지금 이 레인지가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패러렐 채널, 여기랑 얘랑 지금 이 패러렐 채널은 어떤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패러렐 채널인데, 그게 이제 브레이킹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각도도 중요하지만 다시 만들면 얘하고 얘를 연결하는 선이 지지선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얘랑 얘를 연결하는 놈을 이렇게 해서 얘를 익스텐드를 하면 이런 식의 패러렐 채널이 나오고, 그렇게 따지면 아직 얘는 이 하한선에 닿지를 않은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이 각도가 중요하지만 사실 이 각도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각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얘하고 얘를 연결하는 각도로 놓고 이 밑에 있는 얘로 맞추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패러렐 채널이 지금 여기 3개 그려져 있는데 다 같은 각도인 거죠. 그게 이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땐 여기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여기 있는 이 3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인데 이 3개의 이 각도가 맞는 여기에 지지를 받고 올라간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레벨이 그렇게 강해 보이는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이 레인지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얘까지 와서 새로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보다는 이게 더 땡기긴 하는데 원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로는 레벨 안 만들죠. 다음 주에 월화 됐을 때 이 안쪽에서 움직이면 그때 얘를 이렇게 움직이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올라가던 상승세가 오른쪽으로 사이드 무브, 레인지 무브로 전환됐다. 그 다음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이 상한선을 깰지 이 하한선을 깰지를 보는 레인지 무브에 일단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제가 지우려고 했다가도 못 지운 강한 놈들이에요. 다 이 강한 놈들을 만나면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래서 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다가 얘네들 맞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가다가 내려와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빨간색 놈들, 이 빨간색 이거에 닿고 뭐 살짝 걸쳐 있긴 하지만 완전 지지받은 건 아니지만 걸쳐 있다가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 빨간 것 따라서 내려오다가 또 빨간 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런 식의 강한 놈들을 만나면 옆으로 움직이다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가다가 이 강한 놈들을 만나면 이게 이 초록색에서 지지를 받을지 이 빨간색을 지지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일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떨어질 것보다. 그래서 일단 옆으로 움직이긴 해도 이건 뭐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해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알파벳 차트를 보시면 전혀 하락 전환할 분위기가 안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알파벳은 좀 더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새로 사라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갈 거야 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빠질 것 같지 않은 거를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다. 사라고는 못하겠지만 팔라고도 못하는 상황? 맞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지금 현재 하락 가능성보다는 추가 상승의 여지 내지는 오른쪽 레인지 무브할 여지가 좀 더 커 보인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애매합니다. 그죠? 이게 월, 화, 수, 목, 금인데
빠진 건 맞는데 앞에 그 누구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하면 이거는 빠진 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레인지 무브하는 버틴 놈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적당히 빠졌다가 버틴 놈 정도가 되겠죠. 이 패러렐 채널에 걸쳐 있죠. 뭐 그런 면에서는 패러렐 채널이 아직 컨펌 안 됐지만 일단은 깨졌으니까 얘는 빠진 놈으로 일단은 보는 게 맞긴 합니다. AI 주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이 패러렐 채널 걸쳐 있고 이거 깨지면 물론 그 패러렐 채널 아래쪽에서 장이 마감이 됐으니까 시작을 이 근처에서 한다고 치면 갭 없이 가정입니다. 그런다고 치면 뭐 어쩔 수 없죠. 빠져서 내려오겠죠. 그럼 기준선이 누구냐? 당연히 얘겠죠. 얘 빨간 애로 해야 되나 얘도? 얘 깨지면 하락전환인데 더 골 때리는 건 지금 이 상승세에서 한번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도 이미 벗어나서 컨펌이 된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패러렐 채널 없애면 이 패러렐 채널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패러렐 채널이 있으니까 얘가 다시 버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패러렐 채널 없었다면 요 트렌드 라인 때문에 얘 확정 하락 확정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얘 지우고 그래서 그렇지만 얘가 하락 확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왜? 이 패러렐, 이 레벨이 깨져야 하락 확정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레벨이 강한 것도 강한 거지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그룹에서의 최저점이에요. 이 그룹에서의 최저점이기도 하고 하락의 기준선이기도 하고 이 패러렐 채널 깨진 거가 내려온 거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깨지면 진짜 여기서는 훅훅 빠져 이런 지지선 다 무시하고 이게 깨지면 훅훅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왜 제가 이걸 빨간색으로 해놨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그냥 얘만 보셔야 돼요. 다시 올라가도 뭐 얘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뭐 이쪽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레인지와 이 레인지 내지는 뭐 이 레인지와 이 레인지 더 크게 보면 전체적인 이 그룹의 전체 레인지의 뭐 레인지 무브인 거예요. 더 이상 뭐 오른다 내린다도 얘기할 거 없이. 근데 얘가 지금 깨질 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얘 조심하고 다시 올랐을 때 이 위쪽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에 따라서 더 훅훅 치고 올라가느냐의 차이. 그게 아니면 이 안쪽에서 그냥 324.61에서 386.48 안에서 그냥 이렇게 레인지 무브하는 그런 주식이 되는 거죠. 브로드컴이. 물론 다른 놈이 떨어질 때 레인지 무브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훅훅 빠질 때 애플, 알파벳이 버티는 그런 두 개의 상반된 그룹으로 봤을 때 브로드컴은 일단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버티는 놈 그룹으로 들어간 거죠. 이번 주만 봤을 때는 떨어지는 놈 그룹인 줄 알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더니 버티는 놈 그룹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얘는 이쪽인지 저쪽인지 잘 모르겠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렌지 무브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았지만 이 빨간색 레벨을 주시해야 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마존이네요. 아마존도 떨어지는 그룹이지만 이번 주만 보면 그래도 버틴 놈 그룹 내지는 그래도 상승세 유지하는 그룹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 이 그룹 이제 그 주식들 그룹 말고 이 차트의 이 그룹과 이 그룹에 나눠졌을 때 이 새로운 그룹의 저점을 갱신을 한 상황이죠. 그 얘기는 여기에 레벨 하나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건 뭐 레벨 그릴 필요가 없고 여기에 고점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얘도 중요하지만 얘도 중요하죠. 다 그려놔도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전 고점 그러니까 다른 그룹의 고점에 있는 연결선 이게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은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이 그룹과 이 그룹 이게 새로 만들어진 그룹이니까 이거 그릴 때만 해도 이게 그룹을 연결하는 선인지 아닌지 몰랐죠. 하지만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에서 이중 지지를 받은 거죠. 고점과 트렌드 라인의 이중 지지를 받은 상황.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서는 지지를 확실히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역시나 뭐 막판에 올랐죠. 뭐 15분 보시면 아까 엔비디아 15분봉처럼 오전에 빠졌다가 후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서 뭐 이 꼭대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는 오겠죠. 올라가면.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삼각형 되게 좀 길쭉한 삼각형인데 이 길쭉한 삼각형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 이게 위로 깨지냐 아래로 깨지냐가 방향을 결정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급하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지금 되게 각도가 급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지만 미친 듯이 올랐죠. 그러다가 다시 상대적으로 미친 듯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 이 트렌드 라인도 있고 이 레벨에서도 지지 이중 지지 받아서 버틴 상황이라. 하지만 이게 깨져버리면 푹 빠지지만 뭐 근데 지지받을 만한 선들 중요한 선들이 많이 있죠. 여기 또 그 고점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게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트렌드 라인은 남겨두되 이 패러렐 채널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패러렐 채널은 지워도 될 것 같고요. 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하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해서 이 두 개 다운 트렌드 라인 놔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선인 얘도 여기서 지지받고 훅 치고 올라가는 거 보셨죠? 이게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건 그 어닝 실적 발표 때문이지만 뭐 원래는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이런 데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트에서. 그러니까 이 얘네들도 이 트렌드랜드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 지지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무기니까. 그래서 아마존은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 여기서 이중 지지 받아서 올라가는 정도에서 선방한 빠진 놈 그룹이지만 선방한 뭐 세 개로 나누면 브로드컴이랑 아마존이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뭐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차트가 다르죠. 그래서 아마존은 선방하기도 한 빠지기도 한 뭐 그런 주식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다음 마지막으로 메타네요. 메타 뭐 안 봐도 빠진 놈이죠. 전주에 빠진 그 기세가 월요일에 또 이어졌고 화요일에는 조금 그래도 버티나 싶었는데 수요일 조금 반짝 오르다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저항받고 바로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602.95 뭐 굳이 얘기하자면 601.20이니까 로어점이 600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고 뭐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얘는 다른 놈들 오를 때 계속 빠졌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일시적 반등을 하나보다 여기서 프리폴 어닝 때문에 프리폴 하고 내려와서 사실은 얘도 사실은 다른 그룹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때 말씀드릴 때 이렇게 갭 있고 갭 있고 갭 있고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갭이 있으면 얘는 그냥 한 그룹으로 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얘가 다른 그룹이지. 그런데 여기서 그룹 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같은 그룹이고 그 다음에 이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에
다운 트렌드 라인 이 연결선이 되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얘가 되게 강하다. 그래서 이게 치고 올라가면 여기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닿지도 못하고 밀려 내려오고 있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파른 추세선은 그렇게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하이로 레퍼런스 라인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게 하이로 레퍼런스 라인에서 프리폴 할 때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야. 지지 받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지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지지 받은 게 저항선으로 오히려 쓰이는 골 때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내려왔고 얘는 그룹이 아니에요. 이걸 그룹선이라고 해서 이걸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그냥 한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놈 이런 애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도 그냥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오히려 저기 있던 얘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은 거지 이런 놈들 때문에 지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얘예요. 얘. 언제? 2024년 10월 7일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은 겁니다. 다 놔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그렇고 얘도 뭐 내려오는 거 그렇게 여기서 한번 만났지만 그렇게 강한 애들이 아니에요. 얘도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얘는 강한 애예요. 그쵸? 근데 이 정도면 얘도 색깔을 올드로 다 바꿔줄 필요가 있죠? 색깔을 왜 다 파란색으로 놔뒀는지 모르겠네요. 오래된 레벨은 오렌지색, 오래되지 않은 레벨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얘는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구분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가까운 쪽,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된 레벨들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얘도 지금 오렌지색인데 얘도 오렌지색으로 해놓는 건 조금 그렇죠? 다 오렌지색으로 바꿉니다. 중요한 놈들. 중요하지 않은 놈들은 지우고 계속 지우고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얘도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고 뭐 여기서 이렇게 저항 받았고 이렇게 지지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운 트렌드 라인이나 업 트렌드 라인은 초록색으로 보통 표시를 하고 오렌지색은 하이로 하이 레퍼런스 라인이라는 거예요. 제 동영상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다시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뭔가 기준선이 될 만한 것들이 없을 때 특히 막 신고점 막 만들 때 이렇게 눈에 띄는 저점과 눈에 띄는 고점을 연결한 선이 어떤 레퍼런스의 라인이 된다. 그리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로우 하이 레퍼런스, 하이 로우 레퍼런스라고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건 제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는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 로우 레퍼런스 라인에서 지지도 받았지만 결국 이 지지선도 깨져서 이 레벨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 하지만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이죠? 그죠? 그냥 밀려 내려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691.65 이게 되게 중요한 선이었는데 그게 어닝 실적 발표 때 깨져버렸죠. 그러면서 얘는 그냥 계속 내려오는 걸로 봤는데 그래도 이 어디쯤에선가 지지를 받겠지 했는데 지지를 못 받고 더 밀려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더 빠질 확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400대까지도 갈 수도 있겠어요. 메타의 현재 경영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메타는 일단은 물타기 하지 마시고 저는 물타기 절대 반대주의자입니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하고 그래도 미련이 남으면 밑에 가서 다시 반등할 때 그때 다시 사도 늦지 않습니다. 물타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뭐 여기에서 놔뒀다고 해서 여기 밑에 와서 여기서 물타기에서 더 해가지고 퍼센테이지만 줄인다고 해서 여기 밑에서 다시 안 올라오면 그건 더 잃는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 추천 안 하는 종목, 메타,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빠지는 주식을 뭐 죽은 자식 뭐 잡는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메타는 하셔라 라는 게 제 조언입니다. 메타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좀 더 먼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 시점이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그 토요일, 일요일에 있을 뉴스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있을 있었던 일들을 이제 방송에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게 좀 안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출국을 해야 돼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토요일 비행기라서 아마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동영상은 월요일 아침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에 선물 차트 영상이랑 두 개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쉬지 않으려고 해요. 뭐 쉬게 되더라도 다시 공지를 드릴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음 주 동영상은 좀 늦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한 주 되시고 네, 저는 영국에 가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